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로 문 엽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서 경기도 의원 재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광률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 안광률입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과 저와는 또 처음이신 것 같은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께 정식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그 공식 유튜브 채널 그 이름 보니까 네네. 슬기로운 의정생활이던데요. 네네. 저희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요. 네, 앞서서 제가 소개를 드릴 때 경기도 시흥이 나고 자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를 한 번도 안 가신 건가요? 네, 거의 나서 여기서 아이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쭉 여기서만 시흥에서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몇 년째이신 거예요, 그러면? 52년 된 것 같습니다. 52년. 그러면 그동안의 발전상을 쭉 다 지켜보셨겠네요. 네, 우리 시흥의 변천했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지역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시흥은 이런 곳이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시흥은 젊은 도시고요. 예. 또 시흥은 아직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도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인구가 57만 명인데요. 예. 앞으로 한 70만, 80만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도시고요. 그린벨트가 지금 현재 시흥시 전체 63%가 아직도 그린벨트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야, 이렇게 나고 자라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내가 좀 정치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의 모교를 아이들이 같이 다녔어요. 예. 근데 이제 포리초등학교라고 아주 작은 학교인데 집에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한 3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스쿨버스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스쿨버스 중단을 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예. 학부모님들의 이제 걱정이 많이 이제 생겼죠. 그럼 3km를 아이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스쿨버스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도 만나고 소통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내가 한번 직접 정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예. 네. 말 그대로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 정치 속으로 들어온 건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의원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현장형 정치인이라는 말도 있고 네. 도민의 현장 보좌관이라는 별칭도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현장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민원이 생겼을 때 현장을 나가지 않고 그냥 전화로 통화를 한다든가 네. 석전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민원 해결의 답이. 그래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고 하면서 그 현장의 상황을 봐야만이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정 활동할 때 빼고는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보통 나가 계십니까? 네, 거의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고요. 지역에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차를 안 갖고 다닙니다. 예. 직접 걸어 다니고 또 네네.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하시면서 몸소 네네. 느끼시는 거군요. 네. 걸어 다니면서 또 많은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요. 예. 또 이런 소소한 것들 뭔가 좀 불편한 사항들이 뭔가도 좀 체크를 하고요. 예.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부분이 재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께서 잘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대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에 방점을 둔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뭐 정치 입문 계기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네네. 이번 11대 상임위도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네네. 아이들 신경 쓰는 부분에서부터 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고요. 이제 내가 이제 교육이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저 또한 뭐 교육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현장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예. 이 학교 현장이 가보면 열악한 것도 많고 또 이 교육이라는 그 체계가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 간의 그런 어떤 갈등 구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또 학생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의정 활동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예. 앞서 인문계기 말씀하실 때 스쿨버스 문제를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 곳들은 이제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상당히 많고요. 예. 또 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학교 학생들까지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멀리 배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또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의 등하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정책 지원 사업으로 학생 통학 순환버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좀 잡았는데 이게 이제 법적인 좀 문제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을 운영하시는 회사들과의 문제나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 이제 법적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검토 전에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이 순환버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학교를 도는 건가요?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죠. 이제 노선 버스들이 물론 큰 도로 쪽으로 지나가고 학교 인근으로 지나가긴 하지만 이게 선이 안 닿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2번, 3번 갈아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는 벨트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좀 편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되겠고 또 요즘엔 안전 문제도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최근에 임태희 교육감에게 만 5세 이후 무상교육을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재 지금 초중 고등학교 전부 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출산율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영유아에 대한 그런 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은 아직도 교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국공립 유치원을 가는 아이들은 교육비를 안 내고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비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은 국가가 또 지자체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립 유치원까지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네네. 의원님이 학교 개방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예예. 마을과 함께 학교 그리고 시설 공유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네. 학교를 개방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 저희 시흥 시골이어서 예.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었던 기억이 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어느 순간부터 학교는 그냥 마을의 하나의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학교 그 자체로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방과 후에도 친구들 모여서 놀기도 네. 하고 네. 주민들도 와서 뭐 운동도 좀 하고 네. 그랬다면 지금은 딱 교육만 가르치는 기관의 그 시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학교 개방이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예. 학교 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이 교장 선생님들한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만약에 학교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교장 선생님들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를 개방해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네네. 그럼 이것도 학교 내에 생기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개방에 상당히 미온적이셔요. 그래서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 그리고 시흥시 체육회가 주도해서 그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체육관, 도서관 등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이런 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들을 지자체가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 마을마다 지으려면. 그래서 이런 돈을 좀 지자체는 예산을 줄이고 그 돈을 다시 교육에 재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제도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시설들을 개방하려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의 책임 문제가 있고 네네. 이거를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교 시설에 대한 거를 지자체의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끔 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이나 체육관, 학교의 도서관 같은 것들을 좀 개방하고 그게 다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씀. 고민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의정활동 열심히 하셔서 상도 받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수조례 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안으로 네. 상을 받게 된 건가요? 네, 이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개선기금 설치 운영 조례인데요. 예. 네, 이제 이 학교, 노후 학교들이 많아요, 경기도에는. 네. 근데 이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이제 정해진 예산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시설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들이 있을 때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여유가 좀 있을 때 이거를 기금에다 정립을 해놓고 이런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할 때 그때 좀 빼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흥 분들도 많이 들어주셔서요.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의원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구 현안은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과밀학급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시흥이 이제 원도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이라고 하면은 다른 곳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많은 건가요, 지금?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이제 은빛초등학교라고 신도시 내에 있는 학교인데요. 현재 78학급입니다. 네, 그래서 한 학생 수가 한 2,300명 정도 되는데요. 웬만한 학교 3개 정도 되는 그러네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도시 인접해 있는 원도심의 그 학교와 제한적 학부 통합을 통해서 이번에 한 5학급 정도를 좀 해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고요. 또
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 하반기면 준공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10년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원도심 주민들한테 주차난 해결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인사랑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에 대해서요. 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YTN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경기도 의원들은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따뜻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광률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